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며 영상을 만들었는데 가끔씩 저도 당할 만큼 신규주는 중독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며 빨리 벗어날수록 내 계좌의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제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신규주를 통해서 특히 첫날에 시초가나 장초반의 매수를 통해서 잃었던 돈이 지금 계산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를 성공시킨 HK 이노엔 여기서 수익을 합친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신규주에서 잃은 돈이 첫날에 잃은 돈이 이때까지 9년 동안 하면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탈출하기가 힘들고 끊어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군가가 뭐에 홀려서 매수하는 거라 정신 차리고 보면 매수 확인이 들어가서 한 방에 마이너스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9년 동안 뻥튀기 된 종목들은 개인이 고점에 사서 잘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손에 꼽을 만큼 잘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백 개 종목들이 상장하면서 그 수백 개 중에서 잘 된 종목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3천 가는 역사적인 시장에서 잠깐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이 신규주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신규주들의 시초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지오 엘리먼트, ITI즈 이런 것들까지 2배 시작할 줄 몰랐는데 특히나 ITI즈 잔량이 거의 없이 2배 시작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8% 하한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모가가 14,300원, 시초가가 28,600원, 이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주문을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VI가 없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카카오페이도 누군가 첫날에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상장하는 것마다 이유 상관없이 경쟁률 세다고 수요가 많다고 공모가 대비 2배 시작하고 있어서 저도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치킨값에서 많게는 소고기 값을 공짜로 벌어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망가지시는 분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항상 매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항상 당하면서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주기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소액이라도 하고 있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때까지 미스테리라 생각이 드는 게 도대체 이걸 누가 고점에 받아주는지, 왜 항상 당하면서도 똑같은데 항상 고점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지가 참 미스테리합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는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지 분석한 다음에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매매도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저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돈을 잃을 자리가 돈을 좀 크게 잃을 자리라면 저는 함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신규주는 고점에 들어가서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 절대 신규 매수자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며 진짜 특이한 종목이 나와서 돈을 벌었다 치더라도 신규주로 본 돈맛은 절대 잊지 못해서 다음에 또 찔러 보다가 실패 확률 90%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신규 매수자들은 망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매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라도 뛰기 위해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이 두 가지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라도 뛰려고 들어갔다가 신규주는 20%까지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참으셔야 됩니다. 항상 투기하고 싶은 심리, 다른 종목에서 돈을 잃어서 여기서 한 방 도박해 보겠다, 이런 심리는 잘 알겠는데, 도박도 도박 나름이지 차라리 홀짝 게임이 낫습니다. 홀짝 게임은 지수라도 맞춰서 확률이 50%는 되는데, 이거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까지 수년째 계속되는 패턴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도박을 넘어서 그냥 소중한 돈을 스스로 돈 파쇄기에 집어넣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손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면 도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리 급등주를 하더라도 에코프로를 지금 들어가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절을 8,000원이나 7,000원, 1% 이내에서, 아니면 내 손절 목표가 3%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 뭐 컴투스, 게임빌,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지금 탄다 하더라도 손절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데, 신규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리거나 고점에 넣어서 물렸는데 내가 1% 내려갈 때 손절하고 싶다, 절대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1%가 아니라 10%는 내려가야 손절을 겨우 할 수가 있으며,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아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 의지대로 손절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도박이며, 최근에 신규주들 계속해서 두 배 뻥튀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ITIG도 난리가 났습니다. 37,000원짜리가 현재 순식간에 반토막 나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오 엘리먼트도 이게 만원짜리인데, 공모가 만원짜리인데 2만원에 한 5천만 주인가 4천만 주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8시 40분에 보이는 호가창이 잔량이 한 3,400만 주 정도로 시작을 해서 5천만 주 가까이 쌓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수천만 주 쌓아놓고서 두 배 뻥튀기 만드는 것은 당연히 기관 투자자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첫날에 초대형주가 아니고서는 카카오페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초대형주를 제외하고는 기관 투자자는 첫날에 무조건 99% 확률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형주,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들을 제외하면 거의 100% 확률로 기관은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날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띄워놓고서 폭락. 항상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주식을 하는 9년 동안 항상 똑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심지어 공모가 미치라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는 그냥 던져버립니다. 어차피 여기서 10%, 20% 손실 봐도 다른 종목 두 배 뻥튀기 시키고 한 방이라도 성공시키면 여기서 손실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관은 첫날에 마이너스라도 무조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조단위가 아닌 이상은. 어떤 분들은 기관이 왜 손실을 보면서 던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리파인이라는 종목에서 크게 손실을 봐서 막 30% 손실을 보고 기관이 던졌는데, 뭐 다른 ITI즈, 지오 엘리먼트, 이것도 당연히 100% 확률로 오늘 장 마감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서 30% 잃었어도 여기서 100% 복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첫날에 그냥 무조건 던져버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오 엘리멘터처럼 장 시작할 때 점상에 수천만 주 쌓여 있는 것은 기관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관의 작품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2, 3천만 주가 그냥 고정적으로 쌓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공모가가 높은 SK바이오팜이나 여러 가지 초대형주들도 2천만 주씩 쌓인 것들 많습니다. 2천만 주 맞춰놓고 당연히 2천만 주가 쌓여 있으면은 시초가에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주는 그 두 배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대놓고 두 배를 돈을 이용해서 띄울 수가 있으며, 띄운 다음에 이제 두 배 이상해서 신나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2만원에 5천만 주가 쌓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만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5천만 주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두 배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면 5천만 주가 있을 수가 없으며, 이걸 깬다 하더라도 절대 지시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절대 잘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 가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거래가 되었는데 첫 체결이 상한가였습니다.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체결되는 게 상한가. 상한가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개인은 고점에 매수할 수밖에 없으며, 어제 하루 종일 고점에 매수한 개인들은 지금 전부 다 손실입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매도를 하면 여기서 하한가를 가도 수익인데,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손실입니다. 게다가 메타버스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너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데, 절대 똑같은 생각으로 뻥튀기 되는 종목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 너도 나도 고점에 매수했는데 그 너도 나도가 끝까지 들고 가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단타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 1%라도 오르면은 그냥 무조건 매도하겠다. 2%는 올라가면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뻥튀기 되면은 주가가 신고가인데도 오히려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신규주 뻥튀기로 돈 벌 수 있는 것은 청약을 넣으신 분들밖에 없으며, 진짜 내가 이 종목이 좋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진짜 마음에 든다, 장기 투자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상장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대한 내렸을 때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디어유나 비트나인 같은 종목을 진짜 장기 투자하고 싶다, 좋게 봐서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매 맞을 거 다 맞고 올라가면은 어차피 그 상승이 유지되는 종목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계속 상승해 버린다, 그러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신규주는 항상 처음에 진정이 되고 나서 추세가 상승으로 결정이 되던가, 내가 진짜 장기 투자할 거면 바닥에서 매수를 하던가, 상장 첫날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최소 일주일은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계속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모받은 물량을 팔아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누군가는 단 한 방에 망할 수가 있으므로 신규주 첫날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손실금이 다른 종목, 다른 매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회복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며,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내동매매까지 이어진다면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주식으로 망하는 태클을 탈 수가 있습니다.